안녕하십니까. 남성포토연구원의 하상준 원장입니다. 이 자격증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확하고 이렇게 잘라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 자격증 영상을 이 자격증 시험에서 머리를 자르는 거나 모발을 잡는 거나 모든 거는 전부 다 기초적인 부분에 들어서 기본적인 부분에 들어와 있죠. 기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빗 잡는 자세, 가위 잡는 자세, 이거는 이 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배우는 게 기초가 되겠죠. 기초를 알고 나면 기본으로 들어오는 건데, 기본은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았다라든가 그랬는데 기본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내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는 무엇이고 기본은 무엇이고 그 뒤에 있는 실전은 무엇인지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갈려야 되는데, 지금 이 교육을 보면은 전부 다 중구난방입니다. 뭐든지 자격증 영상이라든가 이 기초에서 기본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어느 강사가 가르쳐줘도 전부 다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배울 때에는 뭐 디자인을 배운다, 아니면 살롱 컷을 배운다, 트렌드를 배운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자를 때는 딱 기본 요소 하나, 그걸 연결해서 가는 게 연결성이라고 이전에 보통머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자를 때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앞머리가 있고요, 앞머리에서 가마 부분이 있고요, 측면부가 있고요, 측면부가 있고요, 후두부가 있고요, 밑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머리에서는 상고든 쇼컷이든 스포츠든 5개의 구획으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 밑에 있는 머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짧은 상고를 한번 가볼 건데요. 이 짧은 상고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길이의 편차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체로 6cm에서 7cm 상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라는 부분은 빗 잡는 자세, 가위 잡는 자세, 그걸로 모발을 짤 때 정확한 자세가 이루어지는데, 가위 잡는 자세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탠다드 자세라는 게 있고 세로잡기 사이드 자세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서 틀어지는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손가락의 자세에서 많이 바뀌고요. 빗 잡는 자세는 저도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 머리를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가위 빗을 잡는다 그러면 정확한 이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저도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고 커트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이걸 배울 때 여기다가 시간을 들이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쥐되 손목의 롤링에 의해서 시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배우는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나면 기본적인 게 들어오는데, 이 기본적인 거에서는 모발의 정확한 각도,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나의 자세에서 나오는 모발의 각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빼고 어떻게 갈 것이냐, 어느 구획을 나눌 것이냐의 이 구획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발을 잡았으면 그 모발의 정확한 각도와 손가락이 수평적인 요소를 이루는 정확한 각도가 이루어지고 그걸 한 번에 끌어낼 수 있는 이 절상력을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기초는 처음에 접하면 무조건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은 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프레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대부분 강의를 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냥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왜 잘라야 되는지, 모발의 두상에 있는 모발의 양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모발의 두상에는 구획이 어떻게 되는지, 요철이 어떻게 되는지, 모발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발의 각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발의 질은 어떻게 되는지, 모발의 양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아우러서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순간에 벌써 분간상처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 작품을 그냥 잘라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기장 커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머리를 그대로 사람한테 대비를 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제가 이 방식으로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거든요. 제가 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샵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보여드리는 영상 그대로 손님한테 접목을 시켜버립니다. 그 접목시키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왜 유튜브 작업을 안 했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배우러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차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워낙 엉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기준을 세우고 기본을 충실해주고 그리고 정의를 내렸다라는 하상중 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부러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제가 지금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장님이 이거를 요청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걸 만드는 김에 차라리 영상을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고 배우셔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시는 노력, 그래서 안 되면 끝내는 저한테 오셔야겠지만은 그거는 그 차후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그냥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사람의 시술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요즘 누가 싱글링으로 이 머리를 잘라내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은 자격이고 자격을 하고 나면 실전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실전 것에 대가고 남성 코트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6권을 집필을 했고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같이 보신다 그러면은 훨씬 많은 걸 깨우치고 시술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기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파생돼 나간 거를 배운 거 하고 그 기본 하나를 알고 있어서 파생되는 거를 아는 거하고의 차이는 되게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머리는 짧은 상고, 여러분들이 얘기는 굉장히 하상고니, 중상고니, 고상고니 이런 형태의 머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상고, 중상고, 고상고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 자격증을 하는 거는 커트라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나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에서 잘못된 거는 고치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거는 연결해서 시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에는 먼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앞머리에서 가마 부분까지 측면부에서 측면부 위에 나오는 이 사각지대 부분이 천정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정부 부분과 측면부의 부분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짧은 머리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 머리도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사전 커트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머리를 빗어놓고 나면은 원하는 게 없죠. 자연스럽게 흘러내립니다. 이게 제가 자르는 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머리 자른 거를 왜 굳이 새 거를 안 하고 잘라놨냐 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보여주기 쉬우라고 제가 지금 이거를 먼저 사전 커트를 해놨고요. 이걸 해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짧은 머리라고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6cm에서 7cm의 기장을 남겨놓고 거기에 맞춰 시술을 하시오죠. 그리고 밑에는 바리깡을 내가지고 2에서 3cm의 크리퍼 시술을 하고 싱글링 처리를 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작업은 진짜 제가 이 작업만 한다 그러면 15분, 20분이면 끝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떠들고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이원화를 시켜놨습니다. 이원화를 해서 정면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거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거를 겹쳐가지고 영상에 올려서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러죠.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에 반복적인 연습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몇 번 잘란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그 자세를 왜 안 되는지 그걸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걸 짚어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술, 자세,
교정도 봐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별거 아닐지 모르고 이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당연히 안다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머리 자르는 걸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영상이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너무 서론이 길었으니까 이제 자르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머리에서 가마 부분까지 제가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5번을 나눠서 자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못 잘려도 8번, 10번을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앞머리에서 가마까지 평균적으로 12cm에서 15cm가 나오는데 그걸 5번으로 갈라버리면 2.5에서 3cm 사이의 상관이 나오는데 그 폭이 되게 넓다라는 거죠. 커트를 할 때는 이 폭을 점점 줄이면 줄일수록 더 섬세하게 잘린다는 거. 그래서 조곤조곤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머리를 자를 때는 여러분 사람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가발이지만 사람 머리도 이렇게 잘라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앞머리를 0에서 1cm나 1.5cm 상관을 빗이 들어가면서 머리를 들어서 잡는 게 아니고 빗이 들어간 상태에서 손가락에 두피를 훑으면서 뿌리에서 모발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고요. 이 잡은 상태에서 비다보송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이 남아있는 이 공간이 6에서 7cm 정도만 되게끔 놔두고 거기서 한 번에 절삭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와있는 거 요런 거 굳이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왜? 뒤에 또 자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6에서 7cm를 남겨놓고 자르고 나면 그 머리 자른 거에 맞춰가지고 연결해서 잘라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앞머리를 나래하고 앞에서 90도 나래가 0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모발의 자세는 90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를 때는 90도 두 번째 자를 때는 30도 그러면은 2에서 3cm 상관 그 상관이 두 번째가 되는데 그게 4에서 30도 상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30도, 60도, 0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폭이 좁혀지면은 여기에 잘린 머리들이 보이게 되있습니다. 그건 그 자른 머리에 맞춰서 잘라주시고 네 번째는 0도로 했는데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자른 머리를 찾으셔가지고 그 머리에 맞춰 자르시고 그 머리에 맞춰 자르시고 이거를 연결해서 잘라가는 게 연결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잘렸는지를 볼 줄 아는 게 연결선입니다. 이 연결선에 맞춰가지고 못 잘려도 7, 8번을 잘라시고 많이 잘려도 10번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착 빗어놓으면요 이 자체가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위를 먼저 자르고 나면 오른쪽 부를 자르든 왼쪽을 자르든 어느 쪽으로 먼저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때 왼쪽을 간다 그러면 빗이 사선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오면 이 빗을 사선으로 둔 상태에서 이대로 빗발 부분을 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빗발 부분을 평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들어오는 공간이 생겨요. 그럼 이 들어온 공간에서 머리를 잡아서 자르는데 이 잡히는 부분이 바로 눈꼬리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정부의 구획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머리를 자를 때도 손이 들어가서 벌었을 때 여기 들어오는 모발과 모발의 경계선을 지어서 잡을 때 앞으로 90도를 빼세요. 그러면 잘린 머리가 있고 안 잘린 머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잘라주면 같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90도, 두 번째는 30도, 세 번째는 60도. 그랬을 때 잡아서 올릴 때 잘린 머리가 여기 보이시죠? 분명히. 잘린 머리에 맞춰서 이 머리를 같이 잘라줍니다. 잘린 머리는 안 잘려야 되고 안 잘린 머리는 같이 잘라내는 연결선을 보셔야 돼요. 이 연결선을 보고 나가지고 머리를 잘라내시는데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중앙 부위를 머리를 잘랐고 왼쪽 눈이를 잘랐으면 이제 오른쪽 눈이를 봐야겠죠. 그럼 오른쪽 눈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머리를 드러내면 이 부분이 눈꼬리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정부만 잡히는데 이때도 머리를 앞으로 90도를 빼면 여기 잘린 머리가 보입니다. 그거 맞춰가지고 같이 잘라주시고 30도 잡아서 잘라주시고 60도 잘라서 잡아주시고 0도 가마 부분까지만 오셔야 돼요. 이 뒷부분으로 오시는 후두부 부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마 부분까지만
천정부에서 오목 후두부로 내려오는 이 경계선이 있죠. 일반론적으로 사람들은 가마를 갖고 있는데 얘는 가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으로 연습을 못하고 가마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마 부분까지만 머리를 잘라주고 나면 천정부의 머리를 차분히 빗어주면 요 부분을 중앙 부위에 못 잘려도 8번, 평균적으로 10번을 자른다 주 세 구획을 나눴으니까 못 잘려도 25번에서 30번의 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 균형이 생겨줘야 사람 머리는 차분하게 안깁니다. 저는 왜 뜨는 머리가 만들어지는지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죠. 뜨는 머리는 바로 시술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시술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잘못 잘린 건데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맞아요. 하지만 그걸 가르쳐준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머리라는 것을 모르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라고 가는 것보다 머리의 구획을 알고 천정부, 우측면부, 좌측면부, 후두부, 밑머리까지 정확하게 5구획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구획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견지를 하고 그리고 시술이 들어가 줄 때 모발의 정확한 각도와 손가락의 정확한 각도 그리고 정확한 커팅력입니다. 이 3박자가 맞아야 하나의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연달아서 하는 게 연속성이고 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한 번 했기 때문에 2번 똑같은 작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자르기 위해서 이전에 잘린 머리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잘릴 게 생기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천정부의 머리를 먼저 자르시는데 후두부에서 잘라서 나오시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처음 잘리는 머리이기 때문에 얼만큼을 자를지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앞머리에서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들어온다면 연결하기가 쉽죠. 뒤에서 잡아서 그걸 잡아가지고 맞춰갖고 간다라는 거는 약간 좀 연결에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앞에서 잘라오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모든 남성 커트에 정의를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성 커트에 대해서 정의를 세운 사람, 그래서 독보적인 존재로 불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천정부에 이렇게 시술이 끝나면 측면부로 시술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양쪽의 화면에서 보기 때문에 보고 싶은 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측면부를 갈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빛이 들어갈 때도 천정부를 할 때처럼 사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이 수직으로 들어오면 이 빛발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모발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나서 그대로 빼주는데 여기 끝에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를 잡아가지고 제일 짧은 거를 볼 줄 알면 그 다음에 1cm 상간에 밖에 있는 머리를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중앙 부분에서 1cm 벗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부위를 잡았을 때 이 앞머리를 잡아서 1cm를 할 때 나하고 같이 오는 영도 평행적인 수순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20도를 밀면서 잡습니다. 왜? 두상이라는 건 돌기 때문에 여기서 20도를 잡아서 빼주고 이거 맞춰서 잘라줄 줄 알아야 이 앞머리가 무거움이 빠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 연결되는 부분을 잘린 머리에 맞춰가지고 밑에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이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냐 하면요. 대부분 머리를 자르실 때 보면은 이 머리를 잡아서 그냥 휙 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모발들이 빠져가지고 나오면 뭉쳐가지고 늘어지는 현상과 모이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왜? 손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모발들이 한쪽으로 이 틈이 있는 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디가 있는 부분은 튀어나와 있으니까 벌어지겠죠? 그럼 정확한 커팅이 안 나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비다고 손하고 같이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나온 거에서 맞춰가지고 커트를 해주는데 이때 천정부를 자를 때는 수평적인 기조고요. 측면부를 자를 때는 수직적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통 머리를 보신 분은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아실 텐데 또 이 부분만 먼저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남자 머리를 자를 때는 무조건 사각형의 기조로 잘립니다. 물론 트렌드 머리나 뭐 액션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기본에 의해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각형의 기준으로 잘리는데 원래 사람들 머리는 여기 다 잘려서 오고 여기를 자르기 위해서 오는 거죠. 대신 이 머리가 길어져 있기 때문에 기자 커트를 균일하게 잘라서 바란스를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머리를 앞으로 20도를 빼고 10도를 한번 빼고 0도를 빼고 그 다음에 0도 오는데 이때 중요할 부분은 뭐냐면 이 0도를 왔을 때 여기에서 계속 연결해서 잘려나갑니다. 사람 머리라면 여기에서 각도가 이 각도에서 1cm 내려서 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가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결을 해서 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마가 있으면 가마는 회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오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돈다라는 얘기거든요. 돌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잘라놓으면 뜨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잘못 잘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이유가 거기이고요. 여기에서 그냥 연결해서 잘라주시되 위에 머리 짧은 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같이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머리를 같이 연결해서 자른다고 생각해서 그냥 잡아주시는데 이때 여러분들 중요할 게 머리를 사선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일자로 수직으로 들어내려서 잘라주는 거예요. 이 연결선이 예전에 자세가 두 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탠다드 자세, 바로잡기 자세라는 게 있고요, 세워잡기 자세, 사이드 자세라는 게 있는데 가위 잡는 자세는 이 두 개가 다입니다. 더 바뀔 수도 없어요. 뭐 만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액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머리를 써는 방식이 아니고 포인트를 주기 위한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정석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빗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처럼 수직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거기에서 두피에서 모발을 잡아서 끄집어서 나온 거를 잘라주시고 그걸 연결해서 자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잘라주시고 이때 여러분들 두상의 형상에 맞게 이것도 같이 돌아가면서 잘라주셔야 돼요. 요게 쉬운 게 아닌데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가 이루어지면 이건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 뒷부분까지 머리를 잘라내고 나면 이렇게 연결해서 잘라내면 이 위에 길었던 머리가 지금은 많이 잘리지만 사람 머리라면 이 정도가 잘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우측에서 시작해서 좌측으로 올 때 귀 뒤에서 끝내세요. 귀 뒤에서 끝내시고 여기에서 예전에는 여기까지 돌아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서 되돌아 나가는데 물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때도 아까 전에 오른편은 앞으로 20도를 밀면서 모발을 잡으라 그랬죠. 이때는 앞으로 20도를 내 쪽으로 당기면서 20도를 잡아서 위에 잘린 거에 맞춰가지고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10도 가고 그 다음부터 정각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우측 면부를 할 때는 아까는 우측을 할 때는 검지가 들어갔는데 좌측을 할 때는 중지가 들어가야 모발을 뿌리에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모발을 깨끗이 잡아내서 나와서 잘라주는데 이때는 뒤에까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귀 뒤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4번에서 5번 정도면은 측면부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서 이제 차분하게 머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빗어놔도 뜨는 머리라는 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머리를 가지고 클리퍼 시술을 하고 싱글링을 들어갈 텐데 지금 여담으로 이제 이 머리가 뒷머리가 밑머리가 기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한 번 더 잘라줄게요. 머리를 한 번 더 잘라가지고 이 머리를 조금 더 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라주고 나면은 이제 클리퍼 시술을 들어갈 텐데 이때도 그냥 위에 잘린 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잘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연결선을 모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린 거에 맞춰서 잘라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모발은 타고 흘러내리는 머리가 될 거고요. 안정적으로 시술이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빗어놓고 나면 모발의 흐름 자체가 이제 편안하겠죠. 끊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연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기장 커트를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장 커트를 진짜 자른다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에 끝나는데 이 많은 가이즈를 들어가면서도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자세가 인지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발을 잡는 각도를 정확하게 알고 손가락의 각도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새가 빨리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도 몇십 년간 제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30년 동안 머리만 잘라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이거를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많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왜? 남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앉아있는 이 머리가 내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엉망으로 자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술할 때 조심히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조근조근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클리퍼 시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퍼 시술을 할 건데요. 클리퍼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보통 머리는 밑머리 후두부 밑머리만 1cm 클리퍼 시술을 하고 하는데 짧은 머리는 밑머리를 뒷머리 이 밑머리 네이프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밑머리 부분을 2에서 3cm 그러니까 그 상관 안에서 잘라요. 3cm가 넘어가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3cm가 안 되고 1cm가 안 되면 점수가 또 빠져나가겠죠. 시험에서는 이 형태를 만드시면 그 형태를 못 잘라도 잘 자를 때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그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길이 차이의 편차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술도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클리퍼 시술은 여러분들 이 밑머리에서 밑에 지금 이건 이제 면도 따기 위해서 긴 머리가 남아 있는데 이런 건 인지를 하지 마시고 맨 밑에 시술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이스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이스 라인에서 2에서 3cm니까 여기에서 이 양을 어디쯤 있는지 생각을 하시고 이 바리깡을 밑에서 든 상태에서 여기에서 클리퍼 시술을 해줄 때는 무조건 끝에서 끝이니까 중앙을 먼저 하세요. 중앙을 먼저 하고 나가지고 얘가 왜 안 엎어지냐. 자, 중앙 부분을 먼저 2에서 3cm를 잡을 때 이 위치가 어디쯤이든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잘려나가는 소리가 나고 어디서 2cm 정도 상관들어가지고 떼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밑에 부분을 2에서 3cm를 만드는 건데 이 2에서 3cm를 시술을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맞춰서 자르고 나면 그 잘린 머리에 맞춰서 옆에 걸 가는데 잘린 거와 안 잘린 거 반반으로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2cm 상관으로 반 잘린 거, 반 안 잘린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서 2cm 상관으로 이렇게 머리를 10컬로 드러내버리세요. 그럼 연결되듯이 잘리겠죠? 그러면 이 방식도 똑같이 연결해서 잘라주시고요. 요것도 연결해서 잘라주시고요. 요거 잘라주시고 나가지고 요 끝에 머리가 남아있을 때 요 끝에 머리가 남아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C컬러 이런 식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연결되듯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가지고 후두부에서 2에서 3cm 상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측면된 부분은 1cm 상간입니다. 1에서 2cm예요. 1에서 2cm니까 1에서 2cm만 클리퍼 시술을 하면 되겠죠. 그럼 클리퍼 시술할 때 대부분 여러분들 이 클리퍼 시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1에서 2cm, 1에서 2cm, 1에서 2cm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턱이 지기 때문에 거기 싱글링 처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시술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1cm 클리퍼 날에서 끝에가 왼편이니까 밑에 부분 날이 두피에 붙겠죠. 피부에 붙겠죠. 그러면 1cm에서 2cm 상단 정도 안 되게 정도 바리깡을 이렇게 붙여버리세요. 밑에서부터. 그리고 이 붙인 상태에서 이대로 이 각도가 다 붙는 게 아니라 1에서 2cm만 요 끝을 붙여놓고 요 상태에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베이스 라인, 시술 라인에다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린 거에 맞춰가지고 1에서 2cm 시술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시술을 하고 나면 뒤에서 올 때는 귀 위로, 앞에서 갈 때는 귀 앞에서 이 상태에서 1에서 2cm 상단을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잘려있고 요 부분이 잘리겠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싱글링이 들어가면 요것만 들어가면 되겠죠. 요것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요 기에서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서 앞으로 오고 앞에서 뒤로 갔을 때 이 부분 늘어지는 부분을 갖다 여기서 아까 전에 뒷머리 한 것처럼 이렇게 C컬로 빼내는데 이때 이게 평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얘에 비해서 구레나루는 더 얇아져야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잘라놓고 하면 싱글링이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럼 이 방식으로 우측으로 왔을 때 이때도 여기에서 빼내고 빼내주고 빼내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게 이제 어우러져서 맞춰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도 이제는 이쪽이 밑머리 이 발가락 날의 밑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붙인 상태에서 1에서 2cm 상관만 이대로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1에서 2cm 돌려버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여기도 앞에서 들어와야겠죠. 이 상태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려나가겠죠. 뭐 이런 거는 그냥 슬슬 밀어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면도를 할 거니까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이 머리 자르고 나면 여기에서 이 앞머리는 아까 전에 저쪽에서는 왼편으로 빠져나갔죠. 이때는 오른편으로 이 머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평을 만들어 주고 나면 물론 이 높낮이 여러분들 여기와 여기의 높낮이가 같아야겠죠. 일단은 클리퍼 시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 클리퍼 시술이 끝입니다. 그럼 이 클리퍼는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 빗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장가위를 가져와서 싱글링 커트를 들어야겠죠. 자, 지금까지 클리퍼 시술을 받고요. 이제 싱글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퍼 시술을 끝나고 나면 싱글링 시술을 들어가는데 싱글링 시술을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서 들어오지 마시고 절대로 옆에서 들어오지 마세요. 뒤에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술 이 방식은 머리를 온전하게 만들자라는 거지 시술의 방식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시술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편해져야 시술이 편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여기에서 뒤에서 들어오라는 얘기는 뒤에서 시작하면 왼편과 오른편이 한눈에 다 들어오죠. 시술을 하면서 왼편과 오른편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시작하라는 거고요. 뒤에서 시작을 하면 왼편을 먼저 가든 오른편을 먼저 가든 어느 쪽으로 먼저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이 한 면이 끝나고 나서 다음 면을 할 거죠. 여기 한번 자르고 여기 와서 자르고 여기 한번 자르고 여기 와서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가 시작이면 하나가 끝이 나야 되고 다시 돌아서면 그 나머지가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더라고 야도 아까 연결선을 보고 연결성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연결성이라면 한 면이 끝나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싱글링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머리를 시술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머리를 C컬로 들어내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싱글링하기 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잘린 거에 맞춰서 싱글링을 뒤에서부터 들어오시는데 기본에 잘리는 머리는 다 잘려도 좋고 안 잘려도 좋습니다. 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링 작업을 할 때에는요 1mm의 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일을 만들 때는 1cm의 맛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싱글링을 할 때는 1mm나 0.5mm에서 1mm의 맛입니다. 왜? 더 촘촘하게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링 시술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 애초에 들어가서 3스텝이 있습니다. 빗을 붙여라, 세워라 할 때 이 떨어지는 그라데이션에 맞춰서 빗발을 세워주시는 거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에 맞춰서 빗을 돌아라 그래가지고 3스텝인데 붙여라, 세워라, 돌아라.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 머리를 자를 때 뭐든지 다 연결성입니다. 하나가 되면 그 다음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해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링 처리를 할 때에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그라데이션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맞춰서 여기에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도드라지지 않게 시술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된 것만 수정을 놓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 거를 연결했는데 잘린 거와 안 잘린 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자르는 작업이에요. 그럼 이 작업이 연결이 돼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같이 자를 게 없을 때는
여기서 연결이 끝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뭐든지 연결선을 제대로 보고 연결선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머리를 자를 때는 언제나 붙여라, 세워라, 돌아라 하는데, 여기서 붙일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머리를 잘라놓고 나면 이 부분이 끝이 나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자르는 거라 그렇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머리를 붙여라, 세워라, 돌아라 하는 이 방식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고, 돌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고요, 붙이기 때문에 밑머리를 얇게 때릴 수 있고요, 이 그라데이션대로 몸을 돌리기 위해서 빗발을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3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두부 중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왼편으로 들어올 때 이 면이 다 끝나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후두부 맨 끝에 좌측에 있는 끝머리까지는 수평으로 올라오시는데, 사람 머리라면은 여기서 사실은 사선으로 가야 돼요. 사람 머리라면 여기서 사선으로 가야겠지만, 지금은 사람은 이게 귀가 더 돌출이 돼 있죠. 그래서 사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머리는 돌출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사선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귀 부분 여기까지는 그냥 수평적인 기조로 올라와서 자르면 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르는 거 맞춰가지고 같이 잘라야 된다라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 자, 이제 이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약간 거친 맛은 이따가 이제 첨가분을 발라가지고 옆가지를 들어가겠지만은,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여기에서 빛이 들어갔을 때 좀 잘리기가 쉽겠죠. 잘리고 여기는 안 잘리는 게 나오겠죠. 그럼 같이 연결해서 자르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빛이 사선으로 들어갈 때 무조건 수평적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물체는 수평이 있기 때문에 사선지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선에서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남은 거를 잘라내서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두상의 형상이죠. 머리를 두상의 형상에 맞춰가지고 잘라내려면 여기에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 올라가라는 게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맞춰가지고 잘라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듯이 자르겠죠. 그럼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머리들도 맞춰가지고 잘라내는 겁니다. 이 머리를 맞춰가지고 같이 잘라내주고, 연결해서 수평 만들면서 잘라내주고, 맞춰가지고 잘라주는데, 이때 재밌는 건 귀 위에 왔을 때에는 사선이 아니라 수평적 기조,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 붙여라, 세워라, 돌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연결을 해서 잘린 거와 안 잘린 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잘라내는 작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후두부에서 좌측면 앞머리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머리를 자를 때 좀 더 꼼꼼하게, 사람 머리는 좀 더 꼼꼼하게 하면 되겠지만, 자격증은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형태만 부드러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 머리는 절대 그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어느 프랜차이즈나 어느 남성 거점에서 남자 머리 싸게 받는 거는 요령으로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시간과 열정과 내 돈을 투자하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꼼꼼하게 배워야 되는 게 맞고 더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은 보면은 빨리 배워서 빨리 하고 싶은데, 기술은 절대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절대 빨리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이 부분이 내가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기술은 절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을 짜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2만 시간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2만 시간을 풀어서 논다 그러면 거의 15년에서 20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도 3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을 하다가 이제 좀 배워야 몇 년 되지 않으신 분들, 물론 30년 넘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못 쓰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기술을 배울 때 잘 배우셔야지 나중에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이 테레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라놓고 이 부분에 이제 귀 앞부분으로 이제 사선으로 오겠죠.
사선으로 왔을 때 수평으로 만들고 이거를 잘라서 돌아 올라가는데 이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게 두상이라면 뒤에서부터 앞까지 이게 일자로 오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일자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머리를 자를 때 이 상태에서 포물선으로 앞으로 나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머리가 연결되듯이 포물선으로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 그냥 냅둬버리면은 여기를 냅둬버리면 깡총거리는 머리가 나오겠죠. 그런 머리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언제나 수평적인 기조에서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앞머리를 자를 때는 이제 앞으로 머리를 당겨주면서 연결되듯이 잘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 여러분들이 이 머리 자르는 게 과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머리 자르는 건 여기에 수만 개의 머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걸 고르게 자르는 작업이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알다시피 이 밑에 클리퍼 시술 처리가 온전하게 C컬러만 되면 굳이 여기 가지고 요거 잡으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왜? 요거 조금만 잡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는 거거든요. 이때는 정확한 것들에서 연결선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싱글링만 빨리 해줘도 기술이 빨리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약간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연결이 되듯이 잘리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돌아서 끝나면 좌측면이 끝나겠죠? 이 좌측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돌아와가지고 후두부에서 오른편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 머리를 잘라서 가는 겁니다. 머리는 위에까지 자르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끝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결해서 이 잘린 머리와 안 잘린 머리를 같이 자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머리를 자르셔서 연결을 시켜주시고 이 싱글링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꼼꼼하게 자르지 않고 저거 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가위질이 들어가는데 사람 머리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턱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발이고 직문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설 잘라도 모양새가 빨리빨리 만들어지는데 사람 머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자세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이 시술도 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넘어왔을 때 여기서 잘라서 연결을 할 때 위에까지 오는 게 아니라 귀 뒤에서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가 만들어져야 후두부의 연결선이 만들어지고요. 이 후두부의 연결선이 만들어지고 나야 그 다음 머리를 자를 수 있는 파트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연결을 하듯이 잘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귀 뒤에 부분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술을 하다 보면은 못하고 남는 게 있는데 시술을 해서 올라가면 이 부분들이 엉클어지죠. 그러면 그걸 꼭 비서를 내려주셔서 시술이 됐나 안 됐나를 체크하시는 체크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머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 뒤에 부분까지 시술을 해서 끝내는 거 아시면 이제 싹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어디가 미진한 데는 없나. 물론 시험에서는 조금 미진해도 이 형태가 이쁘면은 거의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 하더라도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 앞부분으로 넘어오는데 귀 앞부분은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귀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선으로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잘린 거에 맞춰가지고 이걸 같이 잘라내가지고 얼른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맞춰가지고 시술을 하여 주고 이게 스탠드다 보니까 끄덕끄덕거려요. 오래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꾸 끄덕끄덕거려도 이해하시고 시술의 방식이나 어떻게 잘려나가는 걸 보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는 좀 태클을 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떠들 수 있다라는 거는 머리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머리를 안다라는 거는 자를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조심스럽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현대 그라데이션이 같이 대칭이 돼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신경을 많이 써서 시도를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귀 뒤에 부분과 귀 위에 부분까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올라오시면은 이제 다시 여기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새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머리를 아까 전에 이 부분이 돌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빛이 일자가 아니라 사선으로 이 곡선기를 줘가지고 이 머리를 저쪽 부분과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게끔 잘라주고요. 그러면 이제 잘린 머리, 안 잘린 머리 맞춰가지고 같이 잘라준 작업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연결시키듯이 빗어놓으면 이게 가을이가 지금 잘라놓고 나면 머리가 연결이 좀 부드럽죠. 사람 머리라면 모질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진원의 영혼이냐 화상이냐 충원에 따라서 뭐 집에서 죽었냐 살았냐 아니면 떠있냐 떠는 게 아니라 뻗치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가발이나 딱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고 붙여라. 자, 붙였을 때 이 빗발로 세워주라 그랬죠? 세워줄 때 이 빗발 안에 모발들이 들어와서 이게 긴 거를 맞춰가지고 잘라서 수평으로 만들면서 잘려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걸 연결해서 잘라주면 요렇게 잘라주시고 요렇게 잘라주시고 이제 잘라주시고 자, 요렇게 머리를 잘라주고 나시면은 이제 4분 빗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잘라놓고 나가지고 이제 앞머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바란스가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앞에 명령 있죠? 거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뒤에서 봤을 때 이 형태가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이거를 보시고 시술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머리를 싹 빗어놓으면 도드라지는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시술을 싱글링을 할 때 이제 조금 안 됐다 싶으면 약간 좀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조금 날려주듯이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 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싱글링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클리어 틴닝 처리하는 것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틴닝 처리는 여러분들 제가 하는 틴닝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만 저는 사람 머리를 직접으로 실전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실전적인 방법은 얘기를 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틴닝의 시술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수치는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실전에서는 절대 수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책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펴내는 사람인데 시험에서는 사람 모발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치라고 하는 이유는 수량이 적어져야 기장커트가 쉬워지고요. 싱글링이 쉬워집니다. 수량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이 틴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기장커트를 해놓고 틴닝이 들어가도 되고요. 마무리 해놓고 틴닝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건 어느 방식에서 원하는 자기 시술자의 선택권아니지 시험에서 기장커트 하기 전에 틴닝 하시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왜 틴닝을 굳이 뒤에다 집어넣냐 하면 모발의 양이 많을 때 싱글링을 하는 걸 보여드려야 싱글링이 힘들고 어렵고 깐깐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일부러 틴닝을 뒤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틴닝을 먼저 해보면 그 양이 적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빨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술을 할 때 여러분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술을 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시고요. 틴닝 시술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자르기 전에라는 건 많이 들어가겠지만 깊이 들어가겠지만 자르고 나면 그냥 끝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만.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비주로 모발을 들어서 자르고 가위에 등으로 모발을 잡은 다음에 빗발을 밀면서 잡는 게 이게 떠는 깎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떠서 잡는다고 해서 떠는 깎기인데 참 세월이 2022년이라고 오는 지금 12월의 어느 날인데
이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또 웃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발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커트를 가르쳐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커트지만 이발을 시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가시 튜닝 시술을 해도 상관없으시고요. 이렇게 튜닝 시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거를 연결해서 가시는데 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밀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번 잡고 한 번 뜨고 한 번 잡고 한 번 뜨고 한 번 잡고 한 번 뜨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 뭉쳐있다 많다 하는 부분에 가지고 튜닝으로 그냥 냈다 그냥 쫓아주세요. 왜? 그래야 역가이들이 수월해집니다. 뭉쳐있고 가벼워서 하면은 이 뒤에 여러분들 드라이더이가 아이롱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많으면 드라이가 약간 좀 퍽퍽해지겠죠? 아이롱도 좀 퍽퍽해지겠죠? 물론 아이롱은 위에 거하고 드라이도 위에 거만 하겠지만 얘들이 얇아져서 나중에 드라이나 할 때 이걸 붙일 때 원활하게 붙게 돼 있어서 가볍게 붙게 돼 있죠. 그래서 꼼꼼하게라기보다는 그냥 여유롭게 양을 뺀다 생각을 하시고 가주시면 되시고요. 위에 머리 잡을 때 여러분들 천정부 기장커스 잡을 때 잡아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오는 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이건 지금 누가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서 튜닝을 시작을 하면 그냥 여기서 앞까지 그냥 해버리세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굳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다 해서 점수 더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에서 후두부까지 오면서 후두부에 튜닝 시술을 했을 때 이 머리를 잡을 때도 그냥 여기에서 짚고 가도 무방은 해요. 왜? 어차피 양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측면하고 천정부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냥 한 번에 집어넣어버리시고요. 그럼 오히려 수월하겠죠? 자, 이 방식으로 또 연결해서 해주시고 위에 머리 잡아서 해주시고 이때 여기서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무방은 해요. 자, 또 그다음 거 연결을 해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앞머리 갔을 때 이 부분도 연결을 하듯이 시술을 하여 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머리 부분도 넣어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머리라는 걸 인지를 하고 시술을 알게 되고 형태를 알게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배운 방식 이 방식으로 집어넣으셔도 무방은 해요. 디자인드 방식으로 하셔도 무방은 한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시간 많이 잡아보니까요. 그래서 손이 많이 넣는다 해가지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튜닝에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역가이질이 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첨가물을 가지고 역가이질을 할 텐데 우리 잠깐 요 형태를 자분하게 한번 보시고요. 역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첨가물. 자, 이제 첨가물 바르실 때 싱글링이 끝나고 나면 첨가물을 갖다가 측면 후두부를 그냥 천천히 날리듯이 발라주세요. 네, 이건 안테나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신다기보다 그냥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가이질을 하여 주실 때는 여러분들 오른편을 외면을 시술할 때는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술할 때는 내가 손님이 앞을 보니까 내가 뒤에서 시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면을 할 때는 뒤에서 그냥 편안하게 빗으로 빗어내리면서 빗어내려주고 거기에서 안테나를 잡으시는데 역가이질을 해주실 때는 위에 머리를 할 때는 가위의 안쪽으로 해주시고 중간 머리를 할 때는 중간으로 해주시고 밑머리를 하실 때는 밑에 가위 끝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를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이 밑에 머리를 할 때는 밑에 중간 부분을 할 때는 중간 위에 부분을 할 때는 위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역가이질도 그라데이션에 맞춰서 시술을 하는 건데 이 시술을 할 때 여러분들 뒤에서 봤을 때 이 가위가 꼭 엄지와 검지에 들어가 있어야지 손바닥이 보입니다. 이 손바닥이 보여줘야 안정적이 돼요. 손등으로 잡아가지고 가는 건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이 밑으로 보이게끔 해주고 약지와 소지가 두피에 된 상태에서 그대로 역가이질을 그냥 편안하게 밀듯이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이 상태에서 엄지를 밀면서 가위를 밀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거가 끝나고 나면 밑에 거
밑에 거 끝나고 나면 그 밑에 걸 이렇게 차분히 돌면서 한 9개 시술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같이 연결을 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안테나가 나와 있는 거는 시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후두부가 오겠죠. 원래는 후두부를 하고 귀를 하고 귀 위를 하고 귀 앞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방식을 뒤에서 두었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원래 청각을 할 때는 후두부에서 귀로 귀 위로 귀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요. 지금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여기는 개념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똑같이 그라데이션으로 싱글링을 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편안하게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가지고 엄지를 세워서 가리에 날을 붙인 상태에서 위에 거냐 중간 거냐 밑에 거냐 맞춰가지고 싱글링을 옆가이즈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왔을 때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하고 나면 이 옆가이즈이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스킬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리를 차분하게 빗으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예, 바로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 오른쪽 부분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람이 앞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이 경우는 잘못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럴 때는 어떠냐 하면 왼편으로 손님의 왼편으로 가지고 왼편을 이쪽으로 데려가면서 여기에서 시술이 들어가는 게 정석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면이 다 보이겠죠? 왜 여기서 하지 말라고 여기서 하려고 하면 면을 보려면 이 앞에 가서 시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술을 하는 게 사람 시야를 막고 몸을 들이러 넣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할 때는 오른편을 할 때는 왼편에 와가지고 이쪽 편에서 건너다 보듯이 이때 머리를 갖다가 손님 머리를 내 쪽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가도 무방을 해요. 그래서 잘 보이게끔 했을 때 위에 거, 밑에 거, 아래 거 이렇게 옆가이즈를 해줘가지고 이 면 자체를 편안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가 끝나고 나서 여기가 조금 미지나다 싶을 때는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시술이 들어가도 무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짧은 머리가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머리가 차분하게 위에서 아래까지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수많은 돈을 들이고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기술은요 정확한 기술은 길바닥에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걸 전수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요령 컷이고 이지컷 뭐 카피컷 뭐 키핑컷 뭐 휘핑컷 뭐 이름은 되게 많은데 전부 다 요령 컷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드리는 거는 저는 정석적인 부분입니다. 왜? 남성 커트의 정의를 창시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태까지 남성 커트의 정의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거 잘못된 게 무언가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시술을 하려고 해야 머리가 편안하게 나오고 시술이 안전하게 된다는 거 명심하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손볼 게 없으면 그냥 합격의 길로 가는 거겠죠. 자, 기술을 하기 위해서 이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기술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김연아 선수도 그랬습니다. 완벽을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작업이지만 여러분들 이 연습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눈 감고도 사실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머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머리를 만드는 걸 순서를 입히고 방법을 입히고 그걸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진짜 각고의 노력과 연습만이 살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문 열고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지구심하셔서 기술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기술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이만 남성부터 연구원에서 하상준 원장이었습니다.